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부부가구입니다. 남편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노후 준비는 부족하고 걱정이 앞서다 보니 최근 들어 연금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부부가 평생 함께 살다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면 좋겠지만 그건 뉴스에 나올 만큼 드문 일이고 결국엔 부부 중 누군가 먼저 죽게 될 텐데 혼자 남은 사람의 연금소득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쉽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 혼자가 되었을 때의 연금소득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이렇듯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만일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의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족연금엔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지 않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은 한 사람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요즘같이 부부 모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 때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다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못 받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수령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노령연금 150만 원, 아내는 80만 원을 받고 있을 때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0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은 없다고 가정하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이 나오고, 만일 아내가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 80만 원은 못 받게 됩니다. 다음, 아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남편의 유족연금 90만 원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의 30%인 27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본인의 노령연금 80만 원을 더하면 10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매달 17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훨씬 유리하겠죠. 이번엔 아내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를 살펴보면, 이 경우 아내의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80만 원의 60%인 48만 원이고, 남편이 아내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 150만 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 48만 원의 30%인 14만 4천 원과 본인의 노령연금 150만 원을 더하면 매달 164만 4천 원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남편은 당연히 아내의 유족연금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국민연금의 추납,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그리고 조기연금, 연기연금을 신청하시기 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재혼 후에도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 법에서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하면 배우자가 연금 수령액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형평성의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같은 재혼인데도 배우자와 사별했느냐, 이혼했느냐에 따라 분할연금은 받을 수 있는데
유족연금은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최근 베이비 부머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주택연금을 활용해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사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주택이 공시가 12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연금 수급 방식은 크게 확정지급 방식과 종신지급 방식이 있고,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수령하던 중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수령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는 주택연금 신청 시 담보 제공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주택연금의 담보 제공 방식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으로 나뉩니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신탁 방식은 주택 소유자와 주택금융공사가 신탁 계약을 체결해 담보를 제공합니다. 먼저 저당권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려면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약정을 하고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주택 소유자가 담보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해둔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 등 공동 상속인과 협의해서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가 넘겨받아야 하고, 그래야 배우자가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공동 상속인이 반대해서 주택 소유권을 100% 취득하지 못한다면 주택연금은 중단되고 그동안 받았던 연금은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물론 대다수 공동 상속인은 자녀일 때가 많습니다. 설마 자녀가 부모가 연금을 받는 것을 반대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신탁 방식입니다. 신탁 방식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될 우려가 없고,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탁 계약에 따라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고 있으니 주택연금 가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입니다. 2014년 현재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는 33만 4,810원까지 받으실 수 있지만,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무조건 부부 감액 20%를 감액해서 부부 각각 26만 7,840원, 부부 합계 53만 5,68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시다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단독가구로 전환된다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과 배우자 국민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13만원 이하면 33만 4,810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사별의 경우는 상속재산과 유족연금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13만원 이하면 33만 4,81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계산 시 유족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주택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혼과 사별로 혼자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은 과연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한 노후 준비를 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